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화장품의 내용량 그리고 포장 공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내용량은 화장품법에 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간율은요, 화장품법이 아닌 탑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탑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하위 법령인 약칭 제품 포장 규칙이라고 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내용량 표시와 포장 공간율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물과 관련이 있는 화장법 제10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을 화장품에는 반드시 기재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의 명칭이라든지 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4호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화장품은요, 완제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완제품은요, 표시, 기재된 그런 성분들이 혼합이 돼서 내용물을 만들게 됩니다.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물을요, 1차 포장이라고 하는 포장 용기에 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2차 포장, 필요하다면 2차 포장 용기 형태로 또 담게 되는데요. 1차 포장, 그리고 또 2차 포장까지 완성된 그런 제품이 바로 완제품이죠. 이런 완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화장품의 기재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어느 곳에나 이 10가지의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고요. 1차 포장에만 반드시 또 써야 될 그런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제품에 표시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정확하게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따르면요. 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용량에 대한 기준은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다음과 같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제품 3개를 가지고, 즉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완제품을 3개를 취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화장품의 내용량의 표시를 100g이다 라고 했다. 크림의 경우 그렇다면 이 크림이 유통되고 있겠죠. 그 유통되는 크림 3개를 취해서 그 내용량을 실질적으로 시험을 한 다음에 표시량 100g에 97%, 즉 97g 이상 평균 내용량을 갖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벗어난다, 즉 뭐 96%가 됐다. 그래서 한 96g 정도 이렇게 평균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행정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처벌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또 6개를 취하게 됩니다. 그 6개를 취한 것을 다시 또 총 9개, 그럼 토탈 9개가 되고요. 그 9개에 대한 평균값을 내서 97% 이상이 되면은 그 유통되는 화장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바로 요 3개, 6개, 9개가 조제관리사의 또 시험에 또 단답형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100g의 크림의 내용량은요,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97g이 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쓰는 제품의 내용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게 충전할수록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 내용량을 표시량 이하로 충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00% 이상 표시량에 충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간혹 화장품 용기상의 문제로 충전량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포장 용기의 최적이 원하는 내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화장품 용기들을 개발하는데 용기의 디자인에 이러한 내용량과 맞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내용량을 100% 대비해서 충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 내용량을
그 충전할 때는요. 물론 표기량은 용량 또는 질량, 그 말은 용량은 밀리리터, 질량은 그램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하지만요. 실제 현장에서 이 내용물을 충전할 때는 용량 충전, 즉 부피 형태로 이렇게 충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량, 즉 질량의 형태로 환산해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 비중이라고 하죠. 비중. 그렇다면 비중이 무엇일까요? 비중은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밀도가 무엇인지 안 다음에 비중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밀도가 되고요. 비중은 각 물질의 질량이 그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표준 물질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4도씨에 물 1세제곱센치를 1g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표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크림의 비중이 0.9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표준 물질인 물 1.0g의 0.9배라는 거죠. 즉, 크림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 0.9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림의 표시량이 50ml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 실제 충전을 할 때는 질량 충전을 많이 합니다. 질량으로 환산해서 충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0.9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45g을 50으로 나눈 값이 되죠. 그래서 실제 충전할 때 질량은 45g입니다. 그렇다면 크림의 표시량이 50ml라는 것은 만약에 질량으로 질량으로 표시를 한다면 45g이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비중값에 따라서 용량과 질량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때 초기에 내용량의 비중이 얼마인가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용기 디자인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용량이나 또 뭐 일부 대용량의 경우 샴푸나 이런 경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비중은 품질 성적서에서 주요한 항목이기도 하죠. 시험 항목으로 또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은 통상 연구 개발자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정해지죠. 그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또 실험 벤치 작은 용량 또는 질량으로 만드는 그런 실험 파이로트 단계에서 그 비중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량의 비중 측정 시 완전한 탈포 상태에서 또 측정하는 경우가 또 많지요.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품질부서에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대용량을 제조할 때는 이러한 탈포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kg, 뭐 500kg, 1톤, 2톤, 뭐 3톤 이렇게 그 제조량이 커짐에 따라서 비중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포를 충분히 탈포하지 못하면 이 비중값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비중, 즉 질량과 부피에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용량을 충진할 때 또 충전량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질량 충전을 하니까 용량, 부피값이 또 질량으로 환산이 될 때 이 비중값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용기의 최적이 만약에 그 차이를 커버하지 못하면은 충전 시에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단계에서 정확하게 그 비중값을 계산을 할 때 현장의 상황들을 고려를 한 상태에서 비중값이 결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충분한 탈포를 한 상태에서 비중값을 계산했다면 현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완벽한 탈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탈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러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또 비중값과 또 충전되는 충전량을 질량으로 할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발생이 됩니다. 화장품의 내용물에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죠. 이런 계면활성제는 기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정 목적의 계면활성제, 샴푸나 린스, 클렌징 제품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죠. 특히 기포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내용물을 교반하면서 기포 발생이 되고요. 또 이러한 기포들을 완벽하게 탈포를 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탈포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죠. 또 충전할 때는 충전기에서 쏘아내는 그런 압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압에 의해서 또 기포들이 용기에 충전이 되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고 미세한 기포들이 비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러한 충전할 때 이 비중값에 따라서 충전되는 양,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또한 충전 사고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용기의 최적,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넉넉하게 용기의 최적 부분들을 주게 되면 또 하나 또 걸리는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바로 하위 법령인 고시에 나와 있는 포장 공간률과 연관이 또 되기도 합니다. 즉 제품 충전 시 포장 공간률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포장 공간률 어떻게 규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품의 포장 규칙, 고시에 따라서 포장 공간 비율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만 따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류, 인체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요, 15% 이하, 그리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입니다. 즉 1차와 2차 이내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포장 공간 비율은 15%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앞선 두 가지 화장품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1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향수류는 제외한다 또 되어 있고요. 이상합니다. 왜 다 10%로 다 통일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법률 안에 그 예전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초창기 때는 모두 다 10%였습니다. 10%였는데 상향 조정된 두 가지 유형이 생기게 되었죠.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계면활성제, 세정제를 포함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이러한 인체 두발용 세정용 제품류는 제품을 충전할 때 그 기포에 대한 영향 때문에 충전할 때 포장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포장 공간을 더 둘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건 단일 개별 제품의 경우고요. 만약에 이제 선물 세트 같이 세트 포장의 종합 제품인 경우에는 좀 더 공간의 비율을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25%로 허용하고 있고요. 2차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내용량은 용량, 중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는 내용량의 비중에 따라서 제품 충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포장 공간 비율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포장 용기 디자인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포장 용기를 선택할 때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